안녕하세요. 박윤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이게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범죄는 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어린 연령대에서도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이라고 하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처리했던 사건들 중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명문대 의대생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동영상, 나체 사진 등을 촬영을 했는데요. 물론 이런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게 되면 불법인 건 누구나 아시죠. 이 경우에는 여자친구의 동의를 얻어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벗고 있는 모습을 캡처하기도 하죠. 캡처할 때는 동의를 얻기도 하고 몰래 캡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여자친구가 그 영상이 혹시 유포될까봐 불안하니까 고소를 했죠. 사귈 때는 고소를 거의 안 합니다. 모든 사건은 헤어지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를 들어볼게요. 두 번째 사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어른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여자친구와 여러 가지 성적 행위를 하는 동영상, 나체 사진 등을 촬영을 했는데요. 이때도 물론 여자친구의 동의를 얻어 촬영을 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캡처하기도 했죠. 이때도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헤어지고 나서 여자친구가 고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가 거의 같아 보이죠. 차이점은 한 명은 대학생이고 또 한 명은 고등학생이라는 건데요. 이 두 사례 중에서 처벌받는 쪽은 어딜까요? 첫 번째 사례는 대학생, 그러니까 성인이 한 거고, 두 번째 사례는 고등학생, 미성년자가 한 거니까 첫 번째가 처벌받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처벌받는 건 두 번째 고등학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사례는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고 두 번째 사례는 성착취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화장실 몰카 떠오르는 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과거에는 몰카라는 표현도 꽤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몰카라고 하면 원래 몰래카메라라고 해서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장난이나 코믹 상황을 연출할 때 쓰이던 말이었거든요. 이제 저같이 올드한 사람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경규 씨가 진행했던 몰래카메라라는 예능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몰카라고 하면 좀 장난처럼 느껴지고 예능 용어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이 상당히 많이 희석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몰카가 아니라 이건 엄연히 범죄다, 불법이다 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기회에 용어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불법 촬영의 정식 죄명은 뭘까요? 불법 촬영을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경우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불법 촬영이 이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전형이죠. 이제 화장실 불법 촬영은 통상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화장실에서 이제 칸막이 아래쪽에 손을 넣어서 휴대폰으로 옆칸에 용변 보는 여성을 찍거나 아니면 이제 변기 위에 올라가죠. 변기 위에 올라가서 칸막이 위로 옆칸에 손을 넣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이제 상가 화장실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이제 소형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놓고 찍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유형은 마지막 유형은 완전 상습범들이죠. 이런 화장실 불법 촬영은 동의 없이 몰래 찍는 거니까 누구나 불법인 걸 압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귀면서 좋아서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서 찍는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 등인데요. 이때 상대방 몰래 허락 없이 촬영하면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도 이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그러니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동의를 하면 촬영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좀 당연한 얘기 같죠. 뭐 촬영이 아니라 영상 통화하면서 화면을 캡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약간 다른데요. 이제 법리상 논란이 있어서 동의를 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을 여지는 있어요. 이제 혹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동의를 받고 촬영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왜 고소를 당하겠어요? 여자든 남자든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헤어지고 나면 이런 노출 사진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사실 워낙 유포가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사이버상에서 유포가 되면 너무 빨리 전파가 되고 또 삭제를 해도 어디선가 이게 다시 좀비처럼 살아나서 또다시 돌아다닙니다. 완전히 지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귈 때는 좋았는데 헤어지고 나면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유포될까 두렵다고 하면서 고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여자친구가 이제 벗고 이제 나체 상태로 자고 있을 때 그 자는 장면을 찍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장면을 뭐 찍히고 싶은 여자분들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자친구가 찍고 나서 이걸 여자친구한테 이제 깨면 보여줘요. 아니면은 사진을 이제 전송해 주죠. 친절하게. 너 이렇게 자더라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물론 헤어지고 나면 이런 사진도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 없이 찍었다고 고소당하는데요. 자고 있는 모습을 찍었으니까 사진상으로 동의가 없는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자고 있는 사람은 동의를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거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 불법 촬영이나 모르는 사이에서 불법 촬영한 경우와는 달리 이렇게 사귀는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은 고소인도 힘들고 피의자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소인도 불안해서 이제 고소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피의자도 많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졸지에 성범죄자가 되거나 혐의 없음 처분받기 전까지는 성범죄자로 조사받아야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사귈 때 좋아도 사귀는 사이였어도 영상으로 그런 장면을 남기는 건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절대 자고 있는 장면은 찍지 말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범죄가 옛날같이 파렴치범이나 되게 이상한 사람들만 고소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유형의 범죄는 우리 주변의 친구나 동생, 아들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문제가 돼서 고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나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 이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니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